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에리카팀입니다. 저희는 15명이서 5학년부터 1학년까지 학부터 공학까지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함께 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2주 동안 똘똘 뭉쳐 팀으로서 작업을 재밌게 해보았는데요.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디자인팀 팀장을 맡은 박철영입니다. 저희 쪽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공생의 역전을 메인 키워드로 가져왔습니다. 우어하우스 측에서 제시해준 공생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현재 이러한 자연과 사람은 편리공생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편리공생은 A라는 자연과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한쪽 방향에만 이런 공생을 뜻합니다. 자연에게 제공해주는 식물들을 위한 물이나 동물들에게 주는 먹이가 있지만 그것 또한 인간의 관점에서 동식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편리공생으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서울숲에서 일어나는 편리공생을 서로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상리공생으로 바꾸어 자연이 주체적으로 필요한 것, 직접 만들지 못하는 것을 인간이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저희가 생각한 공생의 역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공생은 인간과 동식물 두 개의 객체가 서로를 이용합니다. 저희는 인간 활동의 톱니바퀴와 자연 활동의 톱니바퀴 중 서로 맞물리는 것들을 찾은 뒤 연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시하는 파빌리온에서는 이용 개체의 확장, 공생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을 동식물들에게 제공하고, 반대로 동식물은 재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의 큰 사이클과 낙엽과 같은 잉여 재원을 제공받고 쉘터를 제공해주며 식물의 위치 변화를 통해 산책을 시켜주는 작은 사이클이 있고, 이 큰 사이클 안에서 작은 사이클이 계속 순환해 가며 기존 공생의 역전인 상리 공생의 의미를 되살리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이클의 컨셉에서 위치 기어와 도래 시스템을 상상했고, 이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공생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건축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의 건축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의 잉여물, 즉 낙엽을 활용한 스트럭처입니다. 구조 낙엽 잉여물을 지탱하는 프레임은 도르래에 연결되어 있으며 위치가 변화하는 식물을 지탱하는 구조로도 활용됩니다. 리턴의 측면에서 낙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빌리온을 방문하는 사람들에 의해 추가되는 유동적인 요소로서 반응할 수 있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기어와 도르래 시스템을 이용한 파빌리온인데요. 구조적으로 여러 크기로 이루어진 모듈 형태의 도르래는 다른 형태와 행으로서 돌아가지만 서로 연관되어 전체 구조체를 움직입니다. 재료적으로 도르래를 구성한 재료인 폐목재는 다양한 크기로 가공이 가능하고 파빌리온 설치 이후에는 다시 자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여러 크기로 이루어진 모듈 형태는 제시된 사이트인 서울숲의 식생들의 조사를 통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총 5개의 도르래 모듈이 있는데, 이는 성인이 들어가고 새가 올 수 있는 높이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들어가거나 동물들이 앉고 쉴 수 있는 높이, 그리고 이것들에 걸려있는 작은 움직 도르래와 고정 도르래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듈들은 조립되어 양 끝단부의 구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어 스트럭처, 그리고 안쪽의 사이클을 순환시켜주는 도르래로 구성되며, 사람들이 도르래를 돌리게 되며 공생이 시작되게 됩니다. 전체적인 시공 프로세스에서는 우선 서울숲 내 수공간을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지나갈 수 있는 폐목재와 철제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데크 설치를 하였고, 다음으로는 물레 기어 모듈로 불리는 메인 큰 물레를 조립하게 되는데, 바깥쪽은 철제 프레임으로 구조적으로 안을 잡아준 역할을 하고, 안쪽은 리턴 재료인 폐목재들을 분쇄, 압축해서 만든 파티클 보드로 구성해 조립했습니다. 철제 프레임과 파티클 보드판은 하나의 피벗 연결 조인트 부분을 가지고 끼워주며 모듈을 조립하고,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기어 옆에 이동 도르를 설치합니다. 그 후 손잡이 디테일을 추가하며 디자인을 완성하는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발표를 이어서 맡은 에리카 디자인팀 조장 고규민입니다. 이러한 시공 방식으로 만들어진 파빌리온은 전체적인 외부 투시도입니다. 저희는 여러 종류의 낙엽에 쌓이는 모습과 동식물들이 앉아서 다른 인간 혹은 다른 동식물들과 만나는 이미지를 상상했습니다. 이러한 물레 기어를 통해서 인간과 다른 동식물들의 여러 가지 공생을 꾀하고 있었는데, 크게는 5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레와 아이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큰 도르래 내부에 있는 물레는 아이들이 들어가서 쉬는 공간이고요. 또한 손잡이가 달려있어 손잡이를 돌리면 돌아가게 되어 놀이 공간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물레 기어를 통한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은 크기의 물레는 주변을 산책하는 반려견, 묘 혹은 유기견들에게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도르래 판과 새 나무 사이의 공생입니다. 이동 도르래를 통해 나무판이 물레의 원조를 따라 높이 변화를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 새들은 휴식을 취하거나 둥지를 트고 살 수 있는 쉘터를 제공받습니다. 네 번째로는 물레 도르래를 통한 사람과 식물의 공생입니다. 사람은 물레를 돌리고 천천히 맞물려가는 바퀴에 의해서 식물들은 위치 변화를 가집니다. 식물들은 올라가며 빛을 받고 나비새와 함께 공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도르래를 통한 식물 혹은 낙엽의 공생입니다.
음직대로를 통해서 식물들을 올려주어 빛을 받게 하고 낙엽과 같은 리턴 제도를 매달아서 내부 파빌리온을 채워나갑니다. 다음은 단면인데요. 단면은 횡단과 종단으로 크게 나누어 보았을 때 AA 섹션에서 보시면 사람들이 수공간과 물레 기어로 이루어진 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데크 부분 고무 패킹, 구조목으로 이루어진 브릿지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브릿지 부분을 건너면서 이 큰 물레 기어 사이에 조그마한 음직 고정 도르래에 걸려있는 화분들을 집어서 놓기도 하고 선반 위에 놓기도 할 수 있습니다. B 섹션에서 보시면 큰 모듈의 물레에서 지름이 1500 되는 물레로 동력이 전달되고 사람들이 돌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음직 고정 도르래에 화분들이 걸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며 다른 스케일의 동식물들이 공생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구조적인 디테일을 보시면 크게 가운데 부분의 큰 물레 기어의 회전축 부분, 두 번째는 음직 도르래의 선반 디테일, 물레가 돌 때 가운데 중심축을 잡아주는 부분 디테일 세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스케일의 물레 기어가 수공간 속에서 더 쉽게 회전할 수 있도록 물속에 롤러를 설치하여서 회전부의 하중을 버티고 회전할 수 있게 하였고요. 다음으로는 도르래 부분의 수동 윈치를 사용해서 플레이트의 위치에 따라서 동식물이 다른 성격의 공생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가운데 중심축에 대한 부분인데요. 무게축 파츠와 베어링을 넣어서 무게중심을 유지하고 화분 등 물건의 무게를 사용하여서 회전축 하부에 무게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디자인의 투지도를 살펴보시면 큰 물레를 중심으로 작은 물레들이 연결되어서 돌아가며 작동하시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플레이트 디테일 부분과 손잡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 부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다른 형식의 파빌리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것보다 이렇게 굉장히 능동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굉장히 액티브하게 만들어주려는 그런 관계가 이 기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저는 보면서 이제 사이클이라는 이제 인간과 자연 간의 그 공생 관계 혹은 사이클, 이게 뭔가 되게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표현이 됐잖아요. 사실 이렇게 어떤 한 단면에서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실제 사람과 자연이 거기에 맞물려 있고, 그리고 그 사이클도 여러 개의 다양한 물레들에서 이제 표현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런 역동성이라는 면에서 뭔가 실제 참여하는 사람에게 뭔가 지나가는 그런 공간적인 역할도 해주고, 또 실제 작동을 하면서 굉장히 흥미롭고, 그리고 사실 이 파빌리언이라는 게 굉장히 템포러리한 거일 수도 있고 뭐 영속적인 거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만, 만약 이게 템포러리한 게 아니고 영속적인 거라면은 조금 더 여기에 존재 지속 가능한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역동적인 참여를 꾀하면서. 그런데 이제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제안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작동이 될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질문과 유지 관리에 대한 것까지 조금 고민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시스템에 있어서의 사실 제일 궁금했던 거는, 저는 딴 거보다 이제 이게 과연 잘 작동이 될지,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혹은 이거 실제 지을 생각이에요? 어떤 계획인 거예요, 이 팀은? 네, 저희는 우선 이번이 이제 실제 시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의 구축 네, 방식을 스터디를 하였지만, 네. 전체적으로 표현에 있어서 저희가 온라인 전시로 바뀌었다는 점에 조금 더 이제 취지를 맞춰서 저희가 하고자 했던 공생의 역전을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메스 네. 디자인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실제 지어질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돌리지 않으면 돌아가지는 않는 거죠. 네. 근데 굉장히 그냥 뭔가 이렇게 자연 속에 하나의 태엽 같은 그런 기계를 하나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그거 자체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놓이는 그러면 자리는 어디 하천이든 수공간이 머물러 있는 곳을 선택을 해야 될 거고,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 사이트에 따라서 조금의 뭐 변형은 있을 수 있겠죠. 뭐 크기가 변한다든지 상황에서 맞게끔. 사실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이제 물이랑 만나는 부분이 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개념적인 차원에서의 크게 의미 있는 질문은 아닐 것 같은데, 만약 현실로 간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재료라든지 계속 물에 담겨 있거나 뭐 물 속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 물과 만나는 지점에서는 네, 이게 나무인 것 같은데 과연 나무가 이게 잘 지탱이 되어 있지?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그 질문은 있었는데 저도 이 상황은 아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의 뭐 조금 보완적인 거가 있다면 뭐 저 태엽 사용 모듈에 대한 음, 디자인은 아까 앞선 페이지들에서 있기는 했었죠. 이렇게 링으로 돼 있고 가운데 이렇게 날개같이 이렇게 단면상으로 붙어 있고 좀 더 아무튼 미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있어도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 더 아예 직관적으로 처음에 이 페이지 프레젠테이션 들어가면서 이렇게 톱니가 연상이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아예 톱니 바퀴들이 더 외관으로 노출이 된다든지 지금 이제 그 톱니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그 핀들이 이렇게 링에 닫혀 있는데 뭐 하나 정도는 이제 더 핀들이 나와 있어서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되면은 더 사람들이 저걸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이 다를 것 같아서 그런 느낌도 들고 하나의 그냥 공장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공장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음, 근데 이게 계절에 따라 다르겠다는 느낌도 좀은 들어요. 이게 어느 계절에 이걸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낙엽이 지는 가을인지 앙상한 겨울인지 조금 그래서 이렇게 타임별로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도 재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고 기간의 건지 어, 그리고 사용한 모듈들의 사이즈도 다르긴 했는데 그 물레 부분에 이제 여러 개의 모듈들이 지금 묶여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다섯 네, 개나 네 개나 그게 맞는 건가요? 네, 아니면 그 맞습니다. 다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 같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네. 중간에 이 아까 말씀하신 톱니바퀴를 연상할 수 있는 이 음, 켜가 있는 부분은 맞물려서 돌아가고, 반 이외로 이제 이 구조적인 스트럭처에 붙어 있는 부분은 별개로 작동을 여기로. 합니다. 네, 그러면 그 가운데 엮여 있는 그 부분에 지름이 다 동일한 거죠, 지금? 네, 동일합니다. 거기가 좀 다르면 어떨 것 같아요? 달라도 되는 거야? 아니면 뭔가 문제가? 우선 저희는 이 지름을 산정을 할 때 앞서 네.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의 음. 앞으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혹시? 한 번 더 앞으로 넘어가 주세요. 한번 조금 더. 아, 네. 이게 보실 수 있는 대로 다섯 음. 가지의 모듈 기준을 정해서 이 모듈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 반지 지름에 대한 변화를 생각하지 않지는 않았지만, 뭔가 이 저희가 제시하고자 했던 이 다섯 가지의 키 유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물과 식물과 이제 어른과 아이들에 대한 키 유저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변화는 아직 시도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형태적인 부분에서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읽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부에는 이 시스템, 기계는 이제 기계의 작동 원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지름들의 값이 이 유저에 따라서 명확하게 제시되는 거를 좀 더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네. 뭔가 딱 되게 논리적인 프로젝트
이거는 논리적인 프로젝트고 뭔가 모듈의 사이즈에 대한 이유도 다 명확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사람들의 그런 능동성 테스트를 통해서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준다는 부분이 굉장히 그냥 좀 신선했어요, 저한테. 신선하고 생각보다 복잡한 시스템인데 또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반적인 그 시스템에 대한 난관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지키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혹시 뭐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아랫부분이 물에 닿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네, 아랫부분에 직접 맞닿는 부분은 이제 고무 코팅을 해서 그 네, 물들을 좀 막아주고 그 위쪽 부분은 일제 발수 코팅을 해가지고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물에 의해서 나무가 이렇게 썩거나 네, 아니면 훼손되는 거를 좀 방지하고자 했는데 음, 이 부분이 실제로 말이 되는 부분인지 대해서는 아직 그 부분이 음. 좀 의문이고요. 일단. 근데 엄밀히 물레 전체 부분이 다 물을 타긴 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네, 그렇죠. 근데 직접 이 부분이 이 여기 다이어그램 보시면은 묻혀져 있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영구적으로 맞닿는 부분이고 위쪽은 이제 네, 물이 올라가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음, 간접적으로 접촉이 되는 부분이에요. 음,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요. 저의 의견은 그 정도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 실제 만들어지면 어떻게 작동할지 진짜 궁금하네요. 네, 그럼 질문 받는데 질문 그냥 이제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바로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할게요. 한양대학교 에리카 질문 있나요? 어떻게 돌아가나요? 만약에 이게 톱니바퀴라는 개념이면 톱니바퀴 사실 축이 존재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저 원형의 틀에 레일이 존재한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네, 맞아요. 그 두 개, 그 중앙에 있는 부분은 이게 시스템이 중앙에 있는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은 맞물려 돌아가고 이 아래에는 물에 있는 부분에 레일이 있어요. 레일이 있기 때문에 뒤쪽에 구조 디테일 부분 보시면 어, 혹시 넘겨줄 수 있나요? 거기가 네. 물속에 잠겨 있는 부분에 얘가 일단 돌아가기 때문에 첫 번째로 얘가 서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얘가 돌아갈 수 있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 를 잡아주면서 돌릴 수 있는 레일을 물속에 이제 넣게 되었고 그걸로 한해서 이제 이 친구가 맞물려 돌아가서 돌아가면 이제 얘와 연결되어 있는 이제 부분이 왼쪽에 있어요. 이 부분이 돌아가게 되면서 이 두 개가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혹시 하나 더 뭐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예산이 엄청 되나요? 예산이요? 네. 예산 예산 부분을 고민하기보다 저희는 우선 시공을 전체적인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해요. 시공을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 전에 이제 이 파빌리온으로서의 디자인적인 요소를 먼저 집중을 하였고 예산은 저희가 이제 뭐 정확히 얼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한계보다는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시를 하고 이게 만약 실제로 시공이 된다면 그러니까 저희는 시공을 하는 학교는 아니지만 이게 만약 실제로 시공이 된다면 어느 정도 현실성에 대해서는 추가로 생각을 해보기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